나 자신에게 그리고 후세의 그대들에게. 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쓰다. 나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바로 이것이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쟁터에서도 이 생각만큼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온다. 어쩌면 어둡고 무거운 생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이것은 가장 밝고 소중한 명상이다. 제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권력도 영광도 부도 모두 더섭다는 사실이다. 내가 죽으면 다른 누군가가 이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내 이름조차 잊혀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깨달음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주는 지혜다. 젊은 시절 나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여겼다. 황제가 되기 전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그 다음 달이 있고 그 다음 해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시간도 계속 솟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궁정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수없이 목격하면서 깨달았다. 바로 이 유한함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든 감사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매 순간이 귀하게 느껴진다. 매일 아침 나는 죽음을 생각한다. 군영에서도 궁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삶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의식이다.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그대로 죽음을 떠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새들의 지저귐, 아내 파우스티나의 미소, 아이들의 웃음소리, 심지어 내 자신의 심장 박동까지도. 황제로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이 질문이 나를 이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질문 앞에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진다. 권력욕도 명예욕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도 없어진다.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불안도 사라진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를 어떻게 의롭게 살 것인가만이 남는다. 젊은 시절 나는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 있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의 양자가 되기 전에도 황제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하고 더 완벽한 통치를 해야 하고 더 많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한 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섭는 것인지 깨달았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 정복한 영토의 크기일까? 세운 건물의 장엄함일까? 아니다. 파우스티나와 나눈 따뜻한 대화,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며 느꼈던 경이로움, 가난한 백성을 위해 내린 정의로운 결정, 스승들로부터 배운 지혜의 순간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한 기억들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 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가.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의 불안에 떨며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한다. 아침에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바로 이 현재로 나를 데려온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나를 과거와 미래의 환상에서 깨어내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생생함 속으로 이끈다. 황제로서 해야 할 일들도 철학자로서 추구해야 할 진리도 모두 이 현재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한 후 황궁의 평범한 일상이 성스러워졌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 신하들과 나누는 정무 논의, 서재에서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의 감촉, 군영에서 듣는 비 내리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특별한 순간만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승리, 개선식, 새로운 정복, 위대한 업적. 하지만 진정한 삶은 이런 특별한 순간들 사이사이에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비로소 이 평범함의 비범함을 깨닫게 된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진다. 황제로서의 위엄이나 권위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용서는 더 쉬워지고 감사는 더 자주 표현하게 된다. 언젠가는 시간이 있을 때 제대로 이야기해야지라고 미루던 대화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게 된다. 파우스티나에게 아이들에게 신뢰하는 신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더 자주 더 진심으로 하게 된다. 황제라는 자리가 주는 외로움도 이런 진심 어린 소통 앞에서는 사라진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에 대한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황제로서 겪는 무거운 책임도 전쟁의 참혹함도 정치적 갈등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알 때 현재의 고통도 현재의 기쁨도 모두 소중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는 절망이 아니라 위안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지혜를, 행복한 순간에는 이 순간을 온전히 음미하자는 마음을 갖게 된다. 삶의 모든 경험이 소중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나의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이 오래된 지혜를 전하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죽음을 선생으로 삼아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 그대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이 질문이 그대들을 자유롭게 하고 현재를 더욱 생생하게 살게 하기를 바란다. 시간의 유한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라.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라. 웃을 수 있을 때 웃고 울 수 있을 때 울어라.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내 남은 시간을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아침이 더 주어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매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이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다.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아름다운 음악이 끝나는 순간이 있기에 그 음악이 더욱 아름답듯이 삶도 끝이 있기에 더욱 소중하다. 매일 아침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선택하라.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깊은 지혜이고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